님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터트린 숫자 알고 있었어? 한 분기 딱 섭달.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외출 133조 원.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숫자가 오늘 새벽 공시에 박혔어. 작년 같은 시기에 삼성이 얼마 벌었는지 알아? 6조 6,900억 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만에 755%가 폭발한 거야. 이게 뭔 느낌이냐면 월급 2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갑자기 다음 달에 1,710만 원을 받아든 거야. 현실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선 실제로 일어난 거지. 더 소름 돋는 비교를 해줄게. 삼성전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이었어. 1년치야. 근데 2026년은 첫 분기 석 달 만에 57조를 찍어버린 거야. 석 달치가 1년치를 가뿐히 넘어선 거거든. 이건 단순히 삼성 잘했다로 끝날 숫자가 아니야. 근데 님들, 나는 오늘 뉴스 앵커처럼 삼성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망이 밝습니다. 이런 뻔한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어. 이 57조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전 세계 거대 자본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 한국이 AI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57조의 진짜 비밀을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 20세기에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쥔 나라가 어디였어? 사우디아라비아야. 석유. 이 시커먼 액체 하나로 전 세계 공장을 돌리고 비행기를 띄우고 난방을 하고 전쟁까지 좌우했어. 구체적으로 보면 사우디의 석유 수출은 국가 전체 재정 수입의 80%에서 90%를 차지했고 GDP의 40% 이상이 원유 한 방에서 나왔거든. 1973년 오일 쇼크 때 사우디가 원유 수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하자 어떻게 됐어? 전 세계 유가가 4배로 뛰고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선진국들이 줄줄이 불경기에 빠졌거든. 석유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멈추는 구조. 사우디는 바로 그 위에 앉아서 가격을 조절하고 달러를 빨아들이고 세계 정치까지 흔들었던 거야. 자, 이제 시간을 2026년 4월 7일 바로 오늘로 돌려봐. AI 시대의 원유가 뭔지 알아? 반도체야. 그 중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HBM이라는 AI 전용 초고속 메모리야. 이게 뭐냐고?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GPU는 인간으로 치면 뇌야. 근데 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혈액이 안 돌면 쓰러지잖아. HBM이 바로 그 혈액이야. AI 칩 옆에 딱 붙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엔비디아가 아무리 천재적인 칩을 설계해도 HBM 없이는 AI 서버가 작동을 못해. 대만의 TSMC가 세계 최고의 미세 공정으로 칩을 깎아줘도 HBM이 옆에 안 붙으면 그건 그냥 비싼 돌멩이야. HBM은 AI 생태계의 심장이자 혈액인 거지.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이 HBM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딱 두 곳이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대한민국 기업이지. 트렌드포스 기준으로 2026년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28%야. 둘을 합치면 78%에서 80%. 나머지 미국의 마이크론이 겨우 22%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AI 핵심 메모리 10개 중 8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뜻이거든. 이게 석유 시대에 사우디가 차지했던 위치랑 뭐가 달라? 사우디가 원유 수출 세계 1위로 에너지 패권을 쥐었듯 한국은 지금 AI 반도체 공급의 세계 1위로 기술 패권의 핵심에 서 있는 거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이 반도체 패권 위에 서 있어. 숫자로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지난달 2026년 3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328억 3천만 달러를 찍었어.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이야. 월간 반도체 수출이 300억 달러를 넘긴 건 대한민국 수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전년 동월 대비 152.4% 폭증한 숫자거든. 이 반도체 하나가 3월 전체 수출 861억 달러에 38.1%를 혼자서 끌어올린 거야. 참고로 전체 수출 861억 달러도 역대 최대야. 사상 처음으로 월간 800억 달러를 넘겼어. 무역 수지 257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전기간 월 역대 최대치. 14개월 연속 무역 흑자야. 이 모든 숫자의 엔진이 반도체, 정확히는 AI 메모리 하나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천문학적인 돈이 대체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추적해볼게. 여기가 오늘 대본의 진짜 핵심이야. 스마트머니의 이동 경로를 보면 모든 게 설명돼. 2026년 미국 빅테크 4대 기업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놈이 올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쏟아붓겠다고 공식 선언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0조 원이야. 이걸 풀어보면 아마존 혼자 2천억 달러, 구글이 1850억 달러, 메타가 최대 1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050억 달러야. 이게 다 어디로 흘러가냐고? AI 서버를 짓는 데에 가는 거거든. AI 서버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엔비디아의 블랙웨, 누긴 같은 최신 GPU, 그리고 그 GPU 옆에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는 한국산 HBM이야. 힙엔 40조 원짜리 돈의 파이프라인이 결국 한국의 이천, 평택, 청주에 있는 반도체 공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인 거지. 이걸 우리 펭귤한테 쉽게 비유해 볼게. 전 세계 자동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뀌었는데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지구에 딱 2개밖에 없어. 그 공장이 전부 한국에 있는 거야. 테슬라가 아무리 잘 나가도, 벤츠가 아무리 멋진 차를 설계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차 한 대 못 굴리잖아. 그 배터리 공장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미국 빅테크들이 940조 원을 쏟아부어도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없이는 AI 서버 한 대 못 돌려. 이게 한국이 진 진짜 무기야.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오늘 삼성전자가 57조를 찍을 수 있었던 구조적 비밀 말이야. 첫째,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뛰었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3E와 HBM4 납품 물량이 동시에 터진 거거든. 둘째, 범용 디램 가격이 1년 새 최대 10배 가까이 폭등했어. AI 서버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 PC, 스마트폰 메모리 가격까지 전부 올라간 거야. 셋째, 삼성이 HBM4에서 엔비디아와 AMD 양쪽 납품 승인을 받으면서 HBM 점유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28%로 8%포인트 뛰어올랐어.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 하나에서만 50조 원 이상을 번 것으로 추정돼. 전체 영업이익 57조 원의 87% 이상이 반도체 한방에서 나온 거야. 증권가 컨센서스가 뭐였는지 알아? 38조에서 42조 원 사이였어. 가장 공격적인 전망도차 54조 원이었거든. 근데 실제 나온 숫자가 57조 2천억 원이야. 시장의 가장 낙관적인 예측마저 3조 원 이상 박살낸 거야. 이건 단순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야. 시장이 AI 반도체 수요의 스케일을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증거야. 그리고 삼성만 이런 게 아니거든. SK하이닉스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증권사마다 다른데 낮게는 31조 원, 높게는 38조 원까지 나와. 삼성 57조에 SK하이닉스 최소 31조를 합치면 한국 반도체 두 회사가 석 달 만에 최소 88조 원에서 최대 95조 원을 벌어들이는 거야. 한 분기에 약 9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에티오피아의 1년 GDP가 약 1,560억 달러야. 한국 반도체 두 회사의 석 달 이익이 아프리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의 연간 GDP에 육박하는 거거든. 진짜 질문은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여기서 냉정해져야 해.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이 미친 호황 한복판에서도 반드시 직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어. 3월 수출 데이터를 다시 봐봐. 전체 수출의 38.1%가 반도체 하나에 몰려 있어. 이것 역대 최고 쏠림 비중이야. 2023년에는 15%대였거든. 3년 만에 수출 비중이 2배 이상으로 쏠려버린 거야. 사우디아라비아가 GDP의 40%를 석유에 의존하다가 어떻게 됐어? 2014년 유가 폭락 한 방에 재정 적자가 GDP의 15%까지 벌어지고 국부 펀드를 헐어서 간신히 버틴 거야. 그래서 사우디가 뭘 했어? 비전 이전 삼복이라는 탈석유 프로젝트를 급하게 가동한 거잖아. 한국이 지금 똑같은 구조를 걷고 있어. 반도체 38% 쏠림은 축복이자 저주야. 만약 AI 투자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돼? 빅테크들이 940조 원 투자 계획을 30%만 축소해도 HBM 수요가 급감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실적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반도체 수출이 붕괴하고 원화 환율이 폭등하고 14개월 연속 무역흑자가 한 분기 만에 적자로 뒤집어지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거야. 과거 기록을 봐.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2년 메모리 다운 사이클 반도체가 꺾일 때마다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거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첫째, 현재 상황 진단부터 정확히 해야 해.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아니 메가사이클의 한복판이야.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우리 돈 1,475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거든. 가트너는 AI 인프라 지출만 1조 3천억 달러를 넘길 거라고 했어. 이 거대한 흐름은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포에 빠져서 모든 걸 팔아치울 타이밍은 아니야. 둘째, 하지만 반도체 쏠림이 38%까지 올라왔다는 건 분명한 경고 시그널이야. 사우디가 석유에 올인하다가 비전 2030으로 급선회했듯 한국도 포스트 반도체 먹거리를 준비해야 해. 다행히 K방산이 올해 56조 원 역대 최대 수출을 예고하고 있고, K조선은 LNG 운반선 세계 발주의 90%를 독점하고 있고, K원전은 체코 26조 원 수주에 성공했거든. 한쪽에 올인하지 말고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이 세 분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해. 셋째, 개인 차원에서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할 변수 세 가지를 알려줄게. 하나, 빅테크 분기 실적 발표 때 AI 투자 계획 변동 여부, 망한 500억 달러가 줄어드는 순간이 위험 신호야. 둘,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 추이.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사이클 전환의 시작이거든. 셋, 미중 반도체 규제 변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세 가지를 눈뜨고 지켜봐야 해.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한다고. 정리할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한국 기업 사상 최대. SK하이닉스 최대 38조 원 전망. 합치면 한 분기에 약 90조 원. 3월 반도체 수출 328억 달러, 사상 최초 300억 달러 돌파. 전체 수출의 38% 독점. HBM 세계 점유율 80%를 한국 두 회사가 장악. 빅테크, AI 투자 940조 원이 전부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 이 숫자들을 깨면 결론은 하나야. 20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세계의 목줄을 쥐었듯 2026년 대한민국은 AI 반도체로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밸브를 잡고 있는 나라가 된 거야. 다만 사우디의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돼. 하나에 몰빵하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야. 한국 경제가 AI 시대의 사우디로 군림하면서도 석유의 저주를 피하려면 지금 이 호황기에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를 반드시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오늘 이 숫자 축제에서 형님들이 반드시 꺼내가야 할 진짜 인사이트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